아까 수업 진행을 단원별로 순서대로 쭉 갈 거야. 지금 1번부터 30번까지 주제별로 나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현재 우리 교재했던 테마 1부터 32까지 내용 순서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용 정리 후에 문제 풀고, 여러분들 풀고, 그 다음 풀이를 할 거야. 할 거고. 과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용 정리해 오는 것. 그러니까 다음날 배울 내용에 대해서 아까 하루에 6개 정도 할 거니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한 좀 해봐. 다른 것도 조금 줄이고 뭐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되겠지만 좀 줄이고 꼭 좀 해봐. 좀 필요합니다. 진짜. 자, 그래서 현재 3개, 6개가 될 거고 빈 여백에 하시면 되고 그리고 결과는 일단은 오늘 한 것들은 계속 영상 올릴 거야. 내용 정리한 것 그리고 문제 풀이하는 것 다 올릴 거니까 복습하는 친구들은 꼭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정리해 오는 것. 뭐 정리뿐만 아니라 이거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 거야.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쓰는 것 아무 의미 없어. 시간 버리는 거야. 꼭 내용 정리하시면 돼. 외워야 돼. 우리 내용 정리했던 거 문제 보면 당장에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이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내용 정리했던 거 여러분 진짜 많이 필기 많이 했을 거야. 그 중에서도 핵심 되는 것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좀 써보라고. 근데 써보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되겠나? 외우셔야 돼.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부터 한번 가볼게. 자, 1번, 이거 1번 내용인데, 자, 판구조론. 자, 판구조론은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 판으로 되어 있고, 이 판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근데 각 판마다 움직이는 속도와 방향이 다 다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판들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서로 어긋나는 경우도 있고. 바로 판의 경계에서 다양한 뭐가 발생한다? 지각 변동들이. 자, 지각 변동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진, 화산 분출, 단층. 이거 우리 여러 가지 많이 봤던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판구조론이라는 하나의 이론이 자리 잡기 위해서 그 전에 현재 바탕이 되는 내용들이 있었지. 근데 그들은 이 이론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설로서 끝난 거잖아, 맞지? 대표적인 것이 대륙 이동설. 이 순서 알아야 됩니다. 뭐 있죠? 대륙 이동설 다음에 멘틀 대류설. 그 다음 해저 확장설, 해양저 확장설 같은 말이지. 또 마지막이 판구조론이었죠. 물론 판구조론에서 더 발전되면 뭡니까? 그렇지, 플룸 구조론. 플룸 구조론은 앞번 교육까지는 없었거든. 어쨌거나 판 구조론까지 이 과정, 요 순서. 참고로 이거 빈칸 중간중간에 둬가지고 앞에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또는 이에 대해 설명하는 문제를 막 묻잖아, 맞지? 꼭 아셔야 돼.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잘 나오는 게 누굽니까? 판 구조론이야 별개로 두고 요 3개 중에 잘 나오는 게 대륙 이동설 잘 나오지. 그리고 해저 확장설도. 멘틀 대류선 거의 안 나옵니다. 자, 대륙 이동설 하면 말 그대로 대륙들이 이동한다는 건데 누가 이야기했지? 베게너가. 참고로 대륙 이동설 하면 또 뭐가 나와야지? 대륙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다가 서로 합쳐지는 경우도 있고 멀어지는, 흩어지는, 분리되는 경우도 있지. 자, 합쳐졌을 때는 뭐라 하죠? 초대륙 판기하라 그러지. 물론 판기하 외에도 초대륙 많았습니다. 가장 최근이지. 참고로 판기하 말고 또 뭐 있지? 잘 나오는 게 언급되는 것들이 로디니아라고 있어. 이거는 선카무리아 시대 때 약 10억 년 전에 로디니아 정도는 알아야 돼. 그리고 선카무리아 시대라는 것도 되겠나? 자, 판계야. 판이란 말은 모든 판. 자, 모든이란 말이었고 계야란 말은 땅이었고. 그래서 모든 땅이 다 합쳐진 것, 거대한 초대륙. 자, 참고로 대륙 이동설하면 증거가 잘 나오죠? 이거 해안선의 일치.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잘 나오지? 자, 또 화석도 있고 또 지질 구조의 연속성. 지질 구조하면 뭐 있었죠? 산맥. 맞지? 또 이런 지층. 됐지? 같은 지역이 있으니까 같은 현재 형태대로 현재 쌓였다 그 말이지. 그래서 퇴적층이 같아야 되는데 분리가 되면 서로 다른 게 쌓인다 그 말이었고. 다시 해야 돼. 자, 그래서 산맥 연속. 원래 판게아 만들 때, 자, 초대륙 판게 언제 만들었죠? 약 2억 년 전?
고생대 말. 정확히 우리 일반적으로 고생대 말이라 하잖아. 맞지? 고생대에서 중생대 넘어가는 것 시기가 얼마 있습니까? 기준이? 2.5억. 숫자 알아야 돼. 고생대 시작은 5.4억. 중생대 시작 2.5억. 신생대 시작 0.66. 아셔야 됩니다. 이거 다 외워야 돼. 알겠지? 자, 이건 다음에 볼 거고. 자, 그러면 초대륙 만들 때 서로 부딪히면서 만들어지잖아. 맞지? 그러면 부딪히는 과정에서 산맥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산맥 만든 다음에 또 분리가 됐다. 그 말이지.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북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자, 현재 이 오른쪽 동부에 있는 에팔레치아 산맥과 유럽에 있는, 특히 스코틀랜드에 있는 이 칼레도니아 산맥. 두 개가 현재 서로 대륙들을 붙였을 때 산맥이 연결된다는 거지. 예, 아셔야 되고. 그리고 리스토사우루스나 메소사우루스 같은 화석들. 수천 킬로미터, 수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서로 같은 화석 나타난다는 거지. 이건 과거에 붙어 있었다. 육상 동물이니까. 됐죠? 아셔야 됩니다. 메소사우루스가 잘 나오잖아. 맞지? 자, 또 뭐 있습니까? 또 증거. 빙하. 빙하의 흔적. 기억나나? 참고로 빙하 같은 경우는 고위도 지방에서 만들어지잖아. 맞지? 그런데 현재 인도 같은 경우에 저위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빙하의 흔적이 존재한다는 거지. 참고로 저위도에서 빙하가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죠. 뭐 고산지대라면 가능하지. 근데 광대하게 현재 넓은 범위의 현재 저지대에 빙하 현적이 존재할 수가 없지. 참고로 빙하기라 하면 현재보다 약 2도에서 7도 정도 낮은 시기라고 그랬어. 그래서 빙하기라 하더라도 적도 지역은 얼어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좀 더 빙하가 덮은 지역이 좀 더 내려올 뿐이지. 그래서 저위도는 빙하가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럼 만약 빙하 흔적이 저위도 지역에 나타났다면 과거에 이 땅은, 이 대륙은 원래 고위도에다가 이동해 왔다는 거지. 대륙의 이동을 의미한다는 말. 자, 그래서 판기하가 자 분리되는데 고생대 말에 판기하 만들고 중생대 초부터 분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약 2억 년부터 분리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생대 초에 분리된다 이야기니까. 그래서 계속 분리돼 가지고 현재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잖아. 맞지? 자, 아까 증거했던 것 네 가지. 해안선과 지질구조. 지질구조는 지층과 산맥이었고 그리고 화석과 빙하 분포. 이 네 가지가 증거지. 네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대륙 이동 설, 말 그대로 설에 그쳤는데 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이건 알아야지. 증거 있는데. 달의 기조력이나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을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라 제시했지. 근데 그 원동력 계산 다 그다지 할 수 있었습니다. 힘을 계산해 봤더니 대륙 이동할 만큼의 힘이 아니라는 거지. 맞지? 결과적으로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던 거지. 그래서 이 한계까지 꼭 기억하셔야 돼. 증거랑 한계. 좀 전에 원래 베게너가 대륙 이동의 원동력으로 제시했던 달의 기조력이나 또는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 이런 것들은 문제상이 잘 안 나와. 그냥 원동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 근데 좀 더 나가면 그 설명이 제시될 수도 있겠지. 넘어갈게. 자, 멘틀 대류설. 말 그대로 멘틀이 대류하면서 그 위에 실려서 같이 이동한다. 그 말인데, 참고로 결과적으로 대류가 일어난단 말은 밀도차가 난단 말이지. 밀도차가 나려면 지구 내부의 온도차가 난다. 그 말이었잖아. 그래서 온도차에 의해서 밀도차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대류가 일어나는 것. 열적인 원인, 온도차가 원인이니까 열대류란 말을 쓴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대륙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자, 해저 확장설.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해저 확장설은 참고로 해령에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고 화산활동에 의해서 현재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걸 말하지. 자, 그러면 해저 확장설 일어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 참고로 먼저 해저 지형의 특징들을 보고 해저 지형의 모습을 보고 해양저 확장설 내용을 이론을 제시한 거잖아. 맞지? 참고로 지형을 알려면 바로 음양측시법 기억납니까? 바로 초음파, 음파를 이용해서 현재 각 지역의 깊이를 알면 각 지역이 지형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렇게 해서 바다 아래 거대한 산맥이 있네? 그리고 또 현재 양쪽 중머리에 어떤 현재 깊은 골짜기가 있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지. 자, 그러면 음양측신법. 식 기억납니까? 깊이를 재기 위한. D는 깊이는 2분의 1 VT. 맞지? 왜냐하면
원래 깊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파의 속도 알고 있으면 속도 곱하기 시간 알면 거리, 깊이를 알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거기서 사용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편도야, 왕복이야? 왕복 시간이니까 2분의 1을 곱했던 거지. 쉽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VT라는 것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해령에서 자, 멘틀 물질 상승해서 분출된 다음에 새로운 지각 만들고 양쪽으로 멀어질 거야. 맞지? 그래서 이게 바로 해양저 확장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해저 지형을 탐사하는 것은 초음파를 이용해서 각 지역의 수심을 측정함으로써 지형을 파악했다는 것. 됐죠? D는 2분의 1 VT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해저 지형을 파악했고, 자,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증거들이었죠. 자, 봅시다.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변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잖아. 뭐 있었지? 자, 기억하셔야 돼. 해령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수심이 깊어진다는 것, 그리고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 근데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진다는 말로 같은 말로 또 뭘 쓰냐면 퇴적층이 있다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 가장 아래쪽에 있단 말은 지각이 만들어지고 처음에 쌓인 거 그 말이잖아. 그놈들도 역시 지각 만들어지고 바로 쌓였을 거니까 지각 나이와 비슷하겠지. 그래서 퇴적층의 가장 아래층의 나이 이런 것도 제시합니다. 그 역시 많아지겠지. 자, 그리고 해저 퇴적물의 두께. 그만 오랜 시간 동안 쌓일 거니까 두께는 두꺼워질 것이다. 자, 고지작이 줄무늬가 서로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지구는 원래 해령에서 마그마가 올라올 때 이 속에는 자철석들이 많기 때문에 자화가 되는 거지. 자석이 되는 거지. 강하지 않지만 약한 자석이 될 거야. 바로 지구 자기장과 동일한 방향으로. 근데 지구 자기장은 끊임없이 뭐 한다? 변하는 것? 역전이라 그러지? 역전되면서 자화되는 것도 역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런데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이 서로 대칭 나타난다. 자기 이상 줄무늬가. 그 말은 해령으로부터 멀어졌다 이 말이 되는 거지. 양쪽으로 퍼져나갔다 그 말이 되는 거지. 됐나? 근데 역전의 주기는 일정합니까? 일정하지 못합니까? 일정하지 않지? 맞지? 참고로 일반적으로 지금과 같은 걸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정자극기. 그리고 반대로 역자극기. 자, 정자극기는 무슨 색깔로 표현하죠? 어두운 색이야, 밝은 색이야? 물론 문제 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슨 색으로 표현되지? 일반적으로 어두운 색. 검은색, 어두운 색. 되겠나? 알고 있으면 좋아. 자, 그리고 자, 열곡과 변환단체의 존재. 열곡이 뭐였습니까? 분열돼서 생긴 계곡. 해령 각각 어때? 해령 양쪽으로 나눠져 있지? 양쪽으로 나눠질 거니까 V자 열곡에서 계곡이 존재하고 있잖아. 나눠졌다 그 말이지. 자, 그리고 해령 볼게. 해령에서 뻗어나와서 판들이 양쪽으로 멀어질 건데 이 판들은 엄청나게 크잖아, 맞지? 그럼 각 판이 이동한 속도가 다 다르다? 같은 판이라 하더라도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차이라도 생기니까 단단하니까 딱딱한 놈들이니까 서로 갈라짐이 생기지. 그게 바로 변환단층이었잖아. 기억나나? 해령이 다 마디마디 끊어져 있잖아, 맞지? 그리고 아까 말했던 해구 부분의 지진 분포 현재 섭입대를 따라서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야. 자, 증거로서 이것들은 뭐 전체적으로 물을 수도 있겠지만 아예 그냥 단독으로 나오는 문제가 고지적인 질문이 이게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 맞지? 이렇습니다. 자, 아까 섭입대를 따라서 분포한다는 것. 섭입대와 같은 말이 뭐죠? 자, 아까 말했던 것. 현재 양쪽에서 만들어서 자화된 다음에 멀어질 것이다. 지구자기 뭐 동일한 방향으로 자화돼서 가는 거지, 맞지? 그런데 지구는 끊임없이 역전이 일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두운 색이 현재 정자극기 어두운 색으로 표현한다. 뭐 여기서는 뭐 회색과 갈색으로 표현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문제 나올 때는 검은색으로 나옵니다. 검은색으로 넘어가고 자, 정리했던 V자 열고 자, 해령들 현재 보면 해령은 워낙 현재 길이가 길다 보니까 각 해령에서 올라오는 마그마 그 속도가 다 다르잖아, 맞지? 그래서 이동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해령은 마디마디 끊어져 있는 상태다. 참고로 해령과 해령 사이를 무슨 경계? 해령과 해령 사이 파란색 서로 움직이는 게 반대지? 뭐랍니까?
보존 경계 또는 변환 단층. 기억나나? 맞지? 여기 화산활동 있어 없어? 화산활동 없죠? 지진은 있지. 무슨 지진? 천발, 신발. 천발 지진만. 기억나나? 신발 지진은 유일하게 어디서만? 무슨 경계에서만? 수렴 경계에서만. 모든 경계는 다 천발 지진 다 발생하고. 화산활동 어디만 있습니까? 화산활동은 발산 경계 다 있지. 멘틀 상승부, 마그마 올라올 거니까. 수렴 경계 파고 들어가면 섭입하면 마그마 어떻게 만들어져? 섭입하면 중요한 탈수, 멘틀의 물 공급. 그러면 물 받은 멘틀은 용융점이 낮아져. 잘 녹아. 그래서 부분 용융이 일어나지. 멘틀은 감남암질이지만 일부가 녹아서 무슨 암질 마그마가? 현무암질 마그마가. 그러면 마그마가 되면 기본적으로 가벼워지지, 밀도가 작아지잖아, 맞지? 상승할 거야. 올라오다가 대륙지각 만나면 대륙지각은 무슨 암질? 화강암질, 유문암질. 그러면 현무암과 유문암, 대륙지각 녹여서 유문암질 마그마 만들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올라왔던 현무암질과 서로 섞이잖아. 그럼 중간이 뭐가 된다? 안산암질이 돼서 빠져나오는 거지, 주로. 맞나? 그래서 수렴 경계에서는 안산암질이 잘 나오지. 그런데 수렴 경계에서 유일하게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화산활동 분출되는 것. 히말라야 산맥. 너무도 두꺼워서 뚫고 나오지 못하는 거지. 대륙 충돌대라 얘기를 하죠. 맞나? 기억하세요. 자, 변환단층은 보존경계는 화산활동 없다고 그랬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할 건데 그때 좀 생략해서 할게. 자, 수렴하면서 섭입돼 진원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 답 확인해 보시고 한번 풀이를 좀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쭉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2번 같은 경우에 약 8억 년 전 대서양이 형성되었다. 자, 대서양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지금 갈라지면서 바다가 만들어진 거잖아, 맞지? 그러면 원래 판기아가 만들어지고 판기아가 분리되면서 만들었다는 거지. 근데 지금 8억 년이라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지. 기본적으로 원래 벌어진 건 언제부터? 분리된 건?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약 2억 년 전. 근데 이야기했던 게 판기아 만든 건 고생대 말, 분리된 건 중생대 초. 그러면 고생대, 중생대 경계 얼마라고? 2.5억 기억하셔야 됩니다. 5.4, 2.5, 0.66 알겠지? 자, 뒤에 또 가서 자, 6번 같은 경우에 A 대륙 동부와 B 대륙 자, 신생대 태적층이 유사하다. 신생대라 하면 이미 벌써 분리가 된 거잖아, 맞지? 서로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같은 게 쌓일 수가 없다는 거지. 틀렸고 고생대 말에 만약 현재 고생대 말의 지층을 비교한다면 비슷하겠지. 자, 12번 미국의 로키 산맥. 여러분들 원래 미국 하면 로키 산맥이 좀 유명하잖아, 맞지? 근데 이 로키 산맥은 서부에 있습니다. 서부에. 근데 아까 아메리카에 보게 되면 동부 쪽과 유럽 쪽에 현재 보면 산맥들이 서로 연속성을 가지잖아, 맞지? 그래서 로키 산맥이 아니라 에팔레치아 산맥. 그래서 칼레도니아와 에팔레치아 이 명칭은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13번. 자, 대서양 중앙해령 중심으로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증거로 제시했다. 참고로 이걸 증거로 제시한 건 아니지. 맞지?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거죠? 해저 확장설, 해양저 확장설에서의 제시된 증거였지. 자, 그리고 14번 백엔어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멘틀 대류로 제시했다. 아니지. 멘틀 대류설에서 이야기했던 거지. 참고로 원래 백엔어는 달의 기조력과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 근데 그 힘은 대륙 이동시킬 만한 힘은 안 된다. 그래서 원동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되겠죠? 자, 2번. 자, 멘틀 대류설. 내용 쉽잖아, 맞지? 멘틀 대류설은 문제가 잘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별 물을 것도 없어. 자, 멘틀 대류 하강하는 곳. 자, 하강하는 곳은 참고로 두 개가 부딪혀서 소멸하는 곳이죠.
그래서 새로운 해양 지각 생성된다? 아니지. 소멸되는 곳이다. 이게 틀렸다는 거지. 자, 3번. 태평양형과 대서양형 해저 지형. 원래 가장 얕은 곳. 아까 내용 정리할 땐 제시를 안 했었는데 원래 해저 지형 할 때 쭉 한번 제시를 했던 부분이지, 과거에. 참고로 가장 깊이가 얕은 곳 200m 미만 완만한 그곳을 뭐랍니까? 대륙붕이라 하지? 대륙붕이고 바로 대륙에 연해 있는 이 지역을 대륙붕이라 하잖아, 맞지? 다시 말하지만 수심 200m 미만. 자, 근데 대륙붕이 끝나게 되면 다시 경사가 급하게 된 지역이 있잖아, 맞지? 경사 급한 지역, 경사면을 뭐라 불렀다? 대륙사면이라 불렀다. 그러면 대륙사면이 끝나면 바로 평평한 곳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완만한 지대가 있지. 경사가 있지만 완만한 지대. 이걸 대륙대라 그랬죠? 그리고 대륙대가 끝나면 다시 이제 심해져 평원이 펼쳐지게 되는 거지. 그런데 바다의 현재 형태에 따라서 현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지각 변동 또는 판과의 관계에 따라서 대륙대가 아니라 해구가 만들어진 곳도 있죠. 해구는 뭐가 일어나는 것? 수렴, 섭입이 일어나는 곳이지. 그래서 태평양 둘레는 모두 다 대부분 다 섭입이 일어나고 있지. 그래서 태평양 주변은 이렇게 대륙붕, 대륙사면, 해구로 되어 있고, 자, 대서양 주변에는 섭입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대서양 주변에는 지각 변동이 잘 발생하지 않아. 맞지? 그래서 현재 여기는 대륙사면 바로 대륙대가 존재한다는 거지. 해구가 아니라 섭입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대륙대가 존재한다는 것.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대서양 연화는 태평양 연화보다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섭입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진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산 활동도 잘 발생하지 않는다. 됐지? 자, 지각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고,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못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주 급격히 차이 날 만큼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8번. 대륙사면은 경사가 완만하고, 아니지, 수심 200m 미만은 대륙붕이라 그랬습니다. 맞지? 자, 9번. 대륙붕은 해저 지형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곳은 어디입니까? 심해저 평원입니다. 심해저 평원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대서양 같은 경우에 자, 아메리카하고 유라시아 또는 현재 아프리카 분리된 거잖아, 맞지? 자, 그런데 아까 대서양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섭입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 그래서 판의 구성을 보게 되면 해양판과 대륙판이 하나의 세트지. 서로 붙어 있는 거지. 하나의 판으로 서로 멀어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이 서로 섭입이 일어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됐나? 자, 4번 가겠습니다. 자, 1번. 자, B는 화산 활동이 활발한 열점이다. 자, B 같은 경우에 지금 해저 암석이 연령을 보면 연령이 제로잖아, 맞지? 그래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만들어지는 곳은 알 수가 있는데 양쪽으로 멀어짐에 따라서 서로 대칭적으로 나이가 많아지잖아, 맞지? 바로 이곳은 뭐다? 해령이라는 거지. 발산 경계인 해령. 자, B는 하부에서 멘틀 대류가 흥한다. 아니지. 멘틀이 상승하는 곳. 바로 발산 경계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진 곳.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곳이지. 자, 3번. 퇴적물의 두께는 A보다 C에서 더 두껍다. 참고로 바로 해령이 바로 B가 바로 해령이 있을 건데 이게 중심부가 될 건데 양쪽으로 멀어짐에 따라서 나이가 많아지면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퇴적물이 쌓일 거니까 해령으로부터 멀수록 퇴적물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였죠? 자, 그래서 A가 더 두껍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자, 넘어갈게. 자, 4번. 연령이 많을수록 침강 속도가 작아진다. 자, 침강 속도, 침강은 뭐죠? 가라앉는 거. 수직적으로 내려가는 거 말하는 거지? 수직적으로 올라오는 거 뭐라 불렀습니까? 침강 반대가 융기가 있었지. 융기. 기억납니까? 융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뭐 할 때? 그렇지. 부정업 할 때도 했고. 자, 또는 화강암 같은 경우도. 화강암도 원래 땅속 깊은 곳에서 만들었지만 지금 우리가 지표에 나와 있는 애들을 비교하는 거잖아. 대표적으로 북한산, 불암산. 맞지? 그때도 올라오는 걸 융기라고 그러잖아. 어쨌거나 수직적으로 올라오는 건 융기. 자, 그러면 수직 방향으로 하강하는 것. 자, 그림상에서 자, 같은 가로만큼의 이동을 했을 때 수직적으로 얼마나 내려갔는지, 지금 한 칸 갔을 때 밑으로 얼마나 내려갔는지, 한 칸 갔을 때 밑으로 얼마나 내려갔는지 이걸 비교한다 그 말이지. 그런데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내려가는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적어진다 그 말이죠. 그걸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멀수록 열림이 많을수록 침강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지. 이건 확인하기 위한 거고. 자, 5번 해양 지각 평균 이동 속도. 자, 이거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죠.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야. 자, 원래 이동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가 될 거잖아, 맞지? 그리고 B가 바로 해령으로서 판의 경계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이 자료에서는 판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지. B를 중심으로 왼쪽 판과 오른쪽 판.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만 쓰면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문제상에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대칭적인 거고. 자, 그러면 한쪽만 쓰게 되면 나이가 지금 80, 100만 년. 그 말은 8천만 년이죠. 8천만 년 동안 지금 나와 있는 게 1600km 같다. 그 말이잖아. 맞지? 자, 근데 나와 있는 단위는 센티미터로 나와 있으니까 연과 센티미터니까 자, 2000만 년 동안 여기 나와 있는 400km. 지금 한 칸을 비교한 거죠? 한 칸만 쓴 거지? 자, 한 칸이 지금 2000만 년과 400km니까 400km를 센티미터로 고쳐라. 그 말이지. 참고로 1km는 1000m, 1m는 100cm. 되겠죠? 그래서 10만이 되겠죠? 그래서 1km는 10만 cm라는 것. 자, 그래서 10만 cm니까 400 곱하기 10만 쓰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적으로 2cm 되는 거지. 하나만 더 얘기하면 판의 이동 속도. 지금 판들이 막 이동하고 있는데 10cm/번 연을 넘는 게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습니다. 뭐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없어. 근데 여러분 문제 풀 때 문제를 만들었을 때 10이 넘는 거 10 이상으로 나왔다. 이건 틀릴 가능성이 높은 거지. 점검을 하셔야 돼. 통상 1, 2cm 몇 cm밖에 안 돼. 되겠지? 자, 6번. 멘틀대로 상층문은 D에서 E 방향으로 이동한다. 자, DE. 참고로 지금 나와 있는 높은 게 바로 지각 연료량 높은 것. 바로 E가 바로 해령 부분이 되겠죠? 참고로 해령은 전 바다에 다 있다 그랬어. 근데 대서양에는 어디 있죠? 대서양에는 해령 없습니까? 가운데 있잖아. 그래서 갈라졌잖아. 가운데 있지? 그래서 대서양 이름 뭐야? 대서양에 있는 해령 이름이? 대서양 중앙 해령. 근데 태평양은 어디 있더라? 오른쪽 동쪽에 쏠려 있어. 그러니까 뭐라 불러? 동태평양 해령이라 불러. 이름의 위치가 다 나온다니까? 그리고 대륙이 갈라지는 곳이 있지. 어디야? 참고로 발상경계는 바다는 해령이고 육지면 대륙 열곡대라 그러지. 대륙이 갈라지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 아프리카의 동쪽에 있다고. 홍해가 있는 곳. 맞나? 그리고 섬나라 어디 있지? 유럽에. 영국 위에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이 나라는 원래 열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근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대서양 중앙해령 위에 있어.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지. 육지잖아, 맞지? 자, 그래서 지금 이동 방향은 E에서 T가 되겠죠? 해령에서 양쪽으로 멀어질 거니까. 자, 지각 연료량. 자, 연료량이 높아지는 원인은 자, D에서 E로 갈수록 지금 짙은 색깔 연료량이 높아진다. 이 말은 참고로 말하면 식는 게 덜 식었다 그 말이지. 자, 그리고 원래 판 밑에 뭐가 있습니까? 판과 같은 말이 뭐였지? 판과 같은 말? 아니지. 판은 두께가 100km잖아?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네. 나중에 다시 할게. 자, 상자는 마그마 때문에 현재 자, 지금 요거 마그마 뜨거운 마그마 올라올 거니까 당연히 이 지역은 온도 높을 수밖에 없지. 지각 연료가 높을 수밖에 없지. 그럼 양쪽으로 멀어짐에 따라서 점점 식어가는 거잖아. 식어갈 거니까 현재 지각 연료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냉각되기 때문에. 됐지? 자, 지각 연료량은 해구 근처에서 가장 높다. 아니지? 해구는 지금 판이 여러분 땅속 자, 깊은 곳으로 갈수록 온도 어떻게 되죠? 높아지는 거지. 그러면 표면에 있는 차가운 판을 밀어 넣었지. 그 지역 온도가 높을까 낮을까? 낮겠죠. 그래서 지각 연료량이 가장 작잖아, 맞지? 그래서 해구 부근은 가장 적더라. 자, 안데스산맥 부근에서 지각 연료량이 낮게 나타난다. 이 말을 왜 물었냐면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들은 지각 연료량이 일반적으로 높게 돼 있지. 자, 히말라야 산맥, 습곡 산맥입니다. 화산 활동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 안데스 산맥도 지금 해양판이 파고 들어가면서 지금 남아메리카의 왼쪽 서쪽 해안에 안데스 산맥 있잖아, 맞지? 근데 섭입하는 과정에서 현재 지각을 미니까 땅을 미니까 여기 산맥 만든 거야. 안데스 산맥 역시 습곡 산맥이야. 근데 안데스 산맥에는 화산활동 있다 없다? 안데스 산맥에는 화산활동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히말라야면 없는 거야. 화산활동 있기 때문에 역시 여기 또 지각 연료량이 높게 나타나는 거지. 화산활동이 나타나. 히말라야 산맥만 나타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11번에 안데스 산맥 부근에서 지각 연료량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자, 화산활동과 연관성이 크다는 것. 화산 분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진과 화산활동 많이 일어납니다. 자, 넘어갈게. 화산활동이 많기 때문이다. 자, 16번. 해양지에 나타나는 고지작이 역전 주기는 일정하다. 아니지? 이거 일정하지 않다 그랬죠? 어쨌거나 그렇지만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이 서로 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것. 해령에서는 화강암질 지각. 자, 해령에서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는 거지. 해양 지각은 무슨 암질? 현무암질.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 유문암하고 똑같겠죠. 화강암이나 유문암이나 성분은 동일하잖아. 그래서 현재 발산 경계 여기는 현무암질이다. 자, 해양적 고지적인 분포는 해양적 확장의 증거가 된다. 참고로 밑에 왜 있었냐면 요거는 좀 결과적으로 알아두면 좋아. 아까 발산 경계는 현무암질만큼 만들어지죠. 자, 수렴 경계는 무슨 암질? 화산 분출. 지금 화산 분출 말하는 거야. 안산암질. 맞죠? 자, 근데 발산 경계 현무암질, 현무암질 있는 곳은 발산 경계 말고 또 뭐 있죠? 자, 제주도 현무암질 많습니까? 많죠? 판의 경계? 제주도? 판의 경계 아니야. 근데 화산 분출이 있었지? 참고로 제주도도 10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됐나?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발산 경계 현무암질 그리고 10점도 현무암질이라고 그랬다.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수렴 경계는 안산암질, 발산과 10점은 현무암질. 대표적인 10점이 어디 있지? 하와이. 하와이도 뭐다? 현무암질. 하와이에서 최근에 보면 화산활동 많이 일어났거든? 그럼 그거 실제로 화산활동도 관광상품으로 보러 간단 말이야? 현무암은 잘 흘러 아니면 잘 흐르지 않아? 현무암. 아니 구경하러 갈 건데 끈적끈적해서 빵 터져버리면 위험하지. 언제 터질지 모르고. 조용히 잘 흘러가니까 물처럼 흘러가니까 가서 볼 수가 있는 거지. 현무암질은 유동성이 크잖아. 점성이 작았지. SiO2가 많다 적다? 적다. SiO2가 많으면 사슬이 많아서 잘 엉킨다. 점성이 크다. 맞지? 현무암질은 적었지? 자, 하나 더 물어보자.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이잖아. 맞지? 현무암질과 안산암질 경계가 얼마야? 50 얼마? 53. 자, 그 다음 안산암질과 유문암질 경계가 60? 60? 67? 62, 53, 62.